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치 서미트 영어학원 김도환 강사로 하고요. 이번에 신수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담당을 했던 담당 강사입니다. 신수중 2학년 이번에 그 영어 시험 한번 분석 약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선택형 25문항 그리고 서술형 서답형 5문항 나왔고요.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도 요즘에는 꽤나 많은데 여기는 서술형이 그 있었고요. 서술형이 꽤나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1, 2과가 아니고 1, 3과였어요. 따로 1, 3과로 진행을 했고 학교 프린트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 학교 프린트에서는 뭐 단순히 그냥 1, 3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동사의 3단 변화. 왜냐하면은 3과에서 이제 시험 범위가 수동태다 보니까 과거분사 형태를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3단 변화, 과거분사까지도 숙지할 수 있는 게 학교 프린트로 이번에 같이 나왔던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신수중학교는 이제 단순히 암기형이 아니고 문법을 정확성, 얼마나 자, 쓰여진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올바르게 쓰였는지, 그리고 잘못되게 잘못 나왔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배웠던 문장들이 핵심 문법들이 문장 안에서 특히 본문 안에서 대화문 안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통합적인 시험이었고요. 1과에서 이제 두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 그리고 오형식, 그리고 3과에서는 수동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조동사 have to,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범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1, 3과의 핵심 문법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1과 문제, 뭐 3과 문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문장 안에 복합적으로 좀 나오는 게 굉장히 또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그냥 규칙을 물론 적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배웠던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 문제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본문은 뭐 특별히 변형 없이 이제 1과 3과 본문, 그리고 대화문들 위주로 나왔고요. 단순히 그냥 뭐 해석뿐만이 아니고 지문간의 시간 순서 맞추는 것,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측정을 하는 게 좀 이상적이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뭐 수능에서도 이제 이런 그 순서 맞추기, 이제 이런 형식이 많이 나오죠. 신수중학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이제 수동태 영작과 오형식 메이크 만들기. 단순히 그냥 또 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서술형 문제 안에 또 세부 문제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또 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서술형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휘 문제도 보통은 두세 개 정도 나오는데 네 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어휘 같은 경우에 물론 당연히 뜻도 알아야겠지만 이런 어휘가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들인데 누구는 형용사, 뭐 누구는 명사, 누구는 부사 이런 것들까지도 올바르게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연관관계까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보죠. 단어 시험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이 단어 뜻, 그리고 스페링까지도 구두로도 물어보고, 스스로 학생이 답할 수 있게, 또는 작성할 수 있게, 말과 글로도 모두 나와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들, 이렇게, 뭐 본문 문제들, 어휘 문제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주로 문법.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동태 파트가 조금 이제 중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단순히 1과 3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긍정문에서 something을 쓰니 뭐 anything을 쓰니 뭐 부정문에서 something을 쓰니 anything을 쓰니 이런 것까지도 함께 같이 나왔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좀 여러 차원에서의 문법을 기본적으로 좀 숙지가 좀 많이 필요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규칙을 암기하는 것보다, 물론 규칙 암기는 물론이 선행되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키고 다양한 문제 패턴을 익숙해지는데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건 실제 문장에서 이 문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기능적인 사용을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변형할 수 있는가, 올바르지 않다면 무엇이 올바른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수동태 바꾸는 거, 그죠? 수동태 바꾸는 데 있어서 또 단순히 그냥 배웠던 과정을 그냥 배웠던 스텝대로 공식대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치사부를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를 조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 서미트에서는 이런 출제 패턴에 저희가 이제 올바르게 대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시간 누적 복습, 그냥 한 번 배웠던 게 그 다음 그 날아가는 게 아닌 누적해서 복습을 하고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 그리고 문장 전환 훈련, 수동태 같은 경우도 그리고 바꾸는 과정, 이런 것들은 과정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실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독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 순서, 인과관계, 이 문장 간의 의미 연결, 뭐 연결사를 사용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핵심이었습니다. 큰 변형은 없었으나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주제문을 숙지하고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어 외우는 거에 더해서 문장을 주제문, 근거문, 예시문, 구조 안에서 읽는 훈련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건 순서를 정리하면서 왜, 왜 논리적으로 이 사건이 얘보다 먼저 일어났으며, 그렇기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입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도 단순히 물론 당일 뜻 암기도 중요하지만 명령풀이에 한 문제 정도 꼭 나오죠, 그죠? 연결사들, 자, 논리적으로 어떤 연결사가 이 위치에 맞니? 이런 것들, 뭐, 그 지문 암기와 더불어 수업 때도 지속적으로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를 숙지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영영 기반 어휘들, 뭐 단어 관계 말씀드린 것처럼 explode는 동사, explode는 명사, think는 동사, 뭐 thought은 명사 이런 식으로 각 단어들, 연관된 단어들이 다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뭐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많이 단어 같은 경우 특히 반복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서답형에서 명령풀이를 보고 단어를 유추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되게 좀 그 문제 타입 자체가 되게 다채롭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내처 서미트에서는 매시간 핵심 어휘 복습 테스트 하고 테스트가 통과를 못하면 이렇게 나와서 또 해야겠죠, 그죠? 통과를 할 때까지. 그래서 누적 관리하고 본문 문맥 속의 예문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선생님하고 구두로 너 이거 이 단어 뜻 뭐니? 뭐 이거는 왜 이러니? 이런 것들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학생은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 못하면 집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기는 따로 없었는데 이제 대화문 같은 경우 이제 대화문들이 당연히 나왔고요. 대화문에서 큰 변형은 없었지만 자연스러운 흐름과 어울리는 응답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서 내용 숙지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안에서 쓰이는 표현들, 주는 표현들 숙지도 반복해서 저희가 연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단순히 그냥 문제풀이를만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고 다양한 패턴들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매 시간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 잘 숙지했는지를 검사받고 부족한 경우는 나눠서 좀 더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계속 구조로 물어봅니다. 자기 입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단순히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법적인 것들, 왜 얘가 맞아? 얘는 왜 틀렸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학생들은 그 따라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임합니다. 네, 그리고 시험은 실전 모의고사 진행을 하면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좀 긴장감을 갖고 하는 경험도 한 번씩 쌓아보고요. 그리고 오답 분석 시간 갖추면서 피드백으로 보완을 합니다. 쓴 것들은 다 한 번씩 보면서 왜 이랬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학생들마다 또 같은 학교 같지만 뭐 다른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최대한 개인 보충 등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 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 뭐, 실제 기출 시험지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뭐, 이런 어법적인 문제들, 각각의 투부정사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 개별적으로 제가 만든 자료들 통해서 같이 또 수업을 하고요. 어법적인 부분들, 네. 이런 문장들, 예시 문장들 또 따로 변형을 해보면서 최대한 다양한 패턴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법들, 그리고 수동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따로 만든 자료들을 통해서 반복을 많이 합니다. 반복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요. 빈칸에 올바른 표현들, 이런 경우도 네, 따로 연습을 하고 여러 형태의 문장을 통해서 올바르게 쓰이는 방법들을 숙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신수능 시험은 기본적으로 문법의 정확성, 자기가 잘 갖춰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본문의 흐름 또한 이해가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별로 문장 포인트들을, 문법 포인트들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이런 변형을 통해서 내재화를 시키고요. 영역, 뭐, 단어 같은 경우도 누적 테스트,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전적인 경험도 쌓고, 시간 관리,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저희 대치 서미트에서 준비를 시키고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기말고사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